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매일 살펴보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를 꾸준히 복귀하죠. 올라가든 떨어지든 또 항상 이게 2차 전지가 앞으로 더 올라간다, 떨어진다 뭐 이런 걸 맞출 수는 없겠지만 하루 시장이 끝났으면 어느 자리에서 끝내줬는지 지금 또 추세 전환을 해주고 있는지 이런 거를 매일매일 좀 공부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우리 채널 리딩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2차 전지가 앞으로 엄청나게 올라간다, 아니면 뭐 더 조정이 들어온다 이런 건 아무도 알 수 없죠. 미래에서 태어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함부로 주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2차 전지가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갈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저만의 뇌피셜 또는 어떤 그 생각들을 갖고 한번 공유해 보려고 그래요. 자, 2차 전지에 근간에 많은 악재가 있었죠. 제가 아까 아침에 오전에 이제 무료 실방을 해드렸었는데 뭐 LNF라든가 포스코 퓨처엠 그죠. 뭐 수익성에 대한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좀 안 좋은 악재성 기사가 좀 있었고, 또 하나가 LG엔솔의 어떤 그 계약권 좀 안 좋은 악재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런 수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미 단기적으로는 꽤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프처럼 안 좋은 기사가 나왔을 때 이렇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어느 반등 저기 다 이제 그 어느 반영이 된 거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이쪽 이 상황 속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단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이제 EV 전기차보다는 전체적으로 ESS 쪽에 큰 어떤 그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ESS 시장이 좀 커질 거다. 특히 북미가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북미의 ESS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게 데이터 센터를 계속 크게 짐으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은 ESS 장비, 전력 저장 장비가 필요한 거죠. 즉 AI가 발전함에 따라 수많은 전력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전력을 감당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ESS 센터를 많이 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특히 LFP 쪽, 이쪽 안에서 2차 전지가 좀 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두 가지의 모멘텀인데 2차 전지는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죠. 첫 번째가 금방 알려드린 ESS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 수익성을 리튬 가격하고 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리튬 가격에 대한 주의도 꾸준히 볼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미증시 중에서 ESS 관련주라든가 어떤 리튬 관련주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미국의 ESS 관련 주식들하고 리튬 관련주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리튬 아메리카스를 보면 이게 이제 월봉 차트거든요. 이렇게. 자, 이 리튬 아메리카스 월봉에서 5개선 회복해 시켜주고 있죠. 자, 일봉에서도 보면 이렇게 좀 옆으로 이게 이 박스권인데 좀 횡보해 주다가, 만약에 리튬 아메리카스가 예전에 한번 급등한 이력이 있었지만 3번 차트이기 때문에 21선을 깨지 않고 61선까지 회복해주면 상황은 상당히 좋아요. 나머지 다른 리튬 관련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친구 리튬 아르헨티나인데 월봉에서 보면 추세가 우상향 중이죠. 즉 장기적으로 추세가 꾸준히 우상향이다. 리튬 관련주의 주가 흐름이 좋다라는 거예요. 앨범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고 흐름이 좋습니다. 각각 일봉에서 시그마 리튬도 마찬가지고, 이제 일봉에서만 봐도 21선도 안 깨고 이렇게 앨범머리 쭉 타고 올라가죠 지금. 자, 이게 리튬 아르헨티나인데 마찬가지로 추세를 깨지 않고 잘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월봉에서 장기적인 추세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튬 관련된 흐름은 미국에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미국에서 ESS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북미 쪽에서 커진다는 얘기는 북미에서 ESS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의 주가가 당연히 좋아져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나라 ESS 관련 기업들 2차 전지가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 합리적인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보시게 되면 플루엔스 에너지가 대표적인데, 블룸 에너지하고 플루엔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 3번 차트를 만들어 놨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옆으로 가다가 이 박스권 뚫어주고 20원이 올려놓을 때 3번 차트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21선만 하면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월봉에서 봐도 이렇게 5개선 위에 있습니다. 즉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보면 블룸에도 마찬가지로 5개선 회복해주고 있고, 주봉에서 중기 추세 5선 위에 올려놨죠. 일봉에서 보면 정확하게 3번 차트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어제 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지지보로바는 월봉에서 굉장히 높죠. 잘 올라가죠, 지금. 콘셀은 마찬가지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일단 미국의 ESS 관련 기업들 자체도 추세가 우상향으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는 미국 ESS 관련 주식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뛰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이미 예전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이 떴었죠. 조정권에 들어와 있어요. 한 두 달 전에 많이 떴다가 지금 조정권에 들어와 있는데, 차트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지금 유튜브 켜서 2차 전지 키면 많은 분들이 ESS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2차 전지 앞으로 이 전기차보다는 ESS 쪽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거 성장성에 맞춰서 꾸준히 커질 거다 이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물론 이제 그런 정확한 경제 판단이 좀 맞을 수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는 생각을 해요. 수급 아시죠? 그죠?
과연 중요한 자리 이탈했는지, 악재가 나왔을 때 자리를 지켜주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줘야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강력한 매물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주식이 옆으로 가다가 이 강력한 매물대를 누군가 대량 거래를 통해서 빵 뚫었습니다. 뭐 이렇게 빵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 매물대 밑으로 되도록이면 안 떨어지는 게 정석이거든요. 특히 월봉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20개선 밑으로 안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를 깬 주식은 없어요. 자, 하나하나 체크해 볼까요? 일단 포스코 퓨처엠을 보면 월봉에서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제가 20개선 깨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자리를 깨고 안 깨고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한번 20개선 깨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 바닥권에서도 20개선을 깨면 꽤 고생을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가 한 7개월 동안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놓고 올려놓은 다음에 쭉 달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깨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건 깨면 이제 결정해야죠. 그죠? 내가 트레이딩 할 건지 중장기로 길게 끌고 갈 건지 이 부분을 결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20개월 선이 자리를 잘 잡고 있죠. 자, 꼬리 달고 잘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알려드린 대로 앞전에 이렇게 매물대를 뚫어줬을 때 이제 거래대금이 터서 들어왔는데 바로 이 자리거든요. 이렇게. 여기 앞전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스코프체에 많이 뛴 거예요. 거래대금 터지기 시작하면서. 보면 최근에 그 모든 악재로 떨어졌을 때 이 매물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한 번 정도 가격은 좀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바닥 칠 일은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런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도 보면 이 앞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막 이렇게 우아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간 구간이 있어요. 이걸 뚫어줄 때 제가 잘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나 앞전 가벼운 매물대 이런 데죠. 에코프로는 특히 이 자체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아직 무너진 게 아니죠. 장기적인 추세는 60일선이 우상향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장기 추세까지는 깨지지 않았다 보는 게 맞고, 오히려 오늘 같은 날 5일선이 올려놨으니까 내일부터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역시 추세는 턴이 됩니다. 월봉에서 장기적인 지표는 5개월선.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가 제일 강한 거예요. 2차전 중에는. 다른 친구들은 20개월선 근처까지 왔다 가는 거고, 에코프로는 계속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5개월선 깨면 이게 장기적인 이제 추세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앞으로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고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장기 추세는 유지가 된다.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주봉에서도 120선 위에 있고 예전 매물대 위에 있어요. 한번 뚫어준 매물대는 안 떨어지는 게 좋다고 그랬죠. 잘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진 않았어요. 똑같이 5일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5일선만 깨면 되고, 에코프로비움도 마찬가지죠. 월봉에서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엄청 높은 데가 아니고 절대 깨지 않아야 돼. 깨면 굉장히 고생시킬 만한 자리가 20개선인데 자리를 잘 잡고 있죠. 이 악재가 떨어졌을 때 뭐 LNF도 막 테슬라하고도 계약권 막 이런 것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러면서 악재가 나와서 많이 떨어졌을 때 결국은 다 복귀해줬죠. 이렇게 한 방에. 이제 그러한 악재들이 더 이상 주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은 이미 그런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5일선에서 양봉이 떴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도 5일선만 안 깨면 되고, 그럼 알려드린 대로 앞에 있는 모든 매물대를 돌파할 때 엄청난 대량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있죠. 그죠? 가격이 한번 업그레이드 했다는 얘기. 물론 앞으로 이 주식이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 뭐 순간 악재로 이런 2차전지가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 상황상, 지금 상황상 지켜줄 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는 거죠. 월봉에서 20개선 잘 지켜주고 있고, 삼성에 있을 때 마찬가지로 20개선 잘 지켜주고 있어요. 오히려 5개선도 회복해줬고,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골든크로스생이거든. 지금 이거 5개월선 20개선 뚫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봉에서 보면 예전에 앞전에 오랫동안 옆으로 횡보했던 아주 바닥바닥 그리고 있었던 이 공간을 엄청난 거래대금을 뚫었거든요.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추세 전에 잘 돼 있는 거고 전부 다 5일선 위에 올려놨습니다. 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격 기준으로는 전부 다 LG엔솔을 비롯해서 5개월선 위에 다 올려놨고, LG엔솔도 월봉에서 20개선을 지켜줌으로 인해서 역시나 추세가 좀 2차전지가 와르르 무너지진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가 이제 앞으로는 2차전지가 막 올라간다 떨어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ESS 시장 발맞춰서 같이 커가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이전 저점, 그러니까 심하게 악재가 나왔을 때 저점을 깨지 않는 한 충분히 돌아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당연히 앞으로 뭐 이런 주식들이 떨어진다 올라간다 그건 모르겠지만 가장 장기적인 지표인 20개선을 깨지 않는 한 여전히 추세는 유지가 돼 있다. 물론 상승 추세는 아니에요. 3개월간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 중인데, 조정을 줄 때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자리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자리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뭐 2차전지 지금 막 영상 보면 엄청 많죠. 뭐 ESS가 어떻게 뭐가 어떻고 뭐 전력 인프라가 어떻게 있고 뭐 데이터스 이런 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깨지 않을 때는 안 깨고 매일매일 체크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시장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꽤 늦은 시간 영상 올렸는데 좋은 밤,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